동네 바둑방의 이상한 사건. 은퇴 후 삶이란 참 심심한 법이다. 아내는 집에서 빈둥거리지 말고 나가서 뭐라도 해라며 잔소리를 늘어놓고, 아들, 딸들은 각자 바쁜 삶에 쫓겨 명절에나 얼굴을 비춘다. 그래서 나는 매일 아침 9시면 어김없이 동네 바둑방 소나무회관로 향한다. 회원이라 봐야 나 포함해서 8명, 김 사장을 빼면 7명이다. 박 노인은 70이 넘었는데도 바둑 실력은 여전히 날카롭고, 이 노인은 낮잠을 자다가도 장 하는 소리에 벌떡 일어날 정도로 바둑 사랑이 깊다. 최 노인은 목소리가 크고 성격이 급해서 한 수 둘 때마다 이거야 이거 하며 소리를 지른다. 윤 노인은 과묵하지만 수읽기의 달인이고, 정 노인은 바둑보다 바둑방 구석에서 파는 믹스커피와 과자에 더 관심이 많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 노인은 젊었을 때 기자였다고 해서 항상 메모장을 들고 다니며 무슨 일이든 기록하는 버릇이 있다. 우리는 매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바둑판 위에서 흙과 백의 전쟁을 벌인다. 오늘은 흙이야. 내가 반드시 이길 거야. 하하. 어제 진 게 아직도 분해서. 그러나 이런 소리가 사방에서 들리는 게 일상이었다. 김 사장은 우리를 보며 어르신들 덕분에 장사가 잘 되네요 하며 웃곤 했다. 그런데 지난달 둘째 주 화요일, 평소와 다른 일이 벌어졌다. 김 사장이 아침 청소를 하다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우리를 불렀다. 어르신들, 혹시 어제 바둑돌 몇 개 집에 가져가신 분 있으세요? 우리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고개를 저었다. 바둑돌을 집에 가져간다. 그럴 이유가 없지 않나. 아니에요. 왜 그러세요? 박 노인이 물었다. 이상하네요. 어제 정리할 때 분명히 바둑돌이 다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검은 돌 2개가 없어졌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이네요. 처음엔 그냥 바닥에 떨어진 줄 알았다. 김 사장과 함께 바둑판 아래, 의자 및 화장실, 심지어 쓰레기통까지 뒤져봤지만 흔적도 없었다. 뭐 돌 2개쯤이야. 원래 여분이 있으니까 괜찮겠죠? 김 사장이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다. 그 다음날 또 흰 돌 하나가 사라졌다. 그 다음날엔 검은 돌 3개가 한꺼번에 없어졌다. 우리는 점점 진지해지기 시작했다. 일주일 후 사라진 바둑돌은 총 15개에 달했다. 검은 돌이든 흰 돌이든 가리지 않고 없어지는 것이었다. 김 사장은 새 바둑돌을 사와야 한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도대체 누가 왜 바둑돌을 가져가는 걸까요? 김 사장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장노인이 메모장을 꺼내며 말했다. 나는 어제부터 기록을 해봤는데 패턴이 있는 것 같아. 주로 오후 늦은 시간이나 우리가 모두 집에 간 후에 사라지는 것 같아. 그럼 밤에 누가 들어온다는 얘기인가? 최 노인이 큰 소리로 물었다. 아니에요. 문은 저녁에 확실히 잠그거든요. 열쇠도 저밖에 없고요. 김 사장이 고개를 저었다. 그때 박 노인이 턱을 쓰다듬으며 음성을 낮췄다. 그거 혹시 귀신 짓일 수도 있어. 순간 바둑방이 조용해졌다. 모두 웃었지만 솔직히 조금 등골이 서늘해졌다. 70 넘은 나이에 웬 귀신 타령이냐 싶었지만 다른 설명이 없으니 그런 생각까지 들었던 거다. 귀신이 바둑돌을 왜 가져가겠어? 정노인이 믹스커피를 홀짝이며 말했다. 글쎄, 저승에서도 바둑을 두려나? 윤노인이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물론 대놓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바둑을 두면서도 슬금슬금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했다. 혹시 누군가 바둑돌을 주머니에 넣는 건 아닌지, 가방에 숨기는 건 아닌지 말이다. 특히 이 노인이 의심받기 시작했다. 평소 바둑을 두다가 자주 졸았는데 어느 날 김 사장이 이상한 걸 목격했다고 했다. 오늘 이 노인이 낮잠 자는 줄 알았는데 슬쩍슬쩍 바둑판 근처를 기웃거리는 걸 봤어요. 뭔가 수상해 보였어요. 우리는 농담처럼 이 노인을 추궁했다. 이 노인, 혹시 바둑돌 훔치는 거 아냐? 이 노인은 그냥 웃으며 대답했다. 바둑돌 훔쳐서 어디다 쓰게, 치아도 없어서 씹을 수도 없는데. 모두 웃었지만 의심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한 건 이 노인이 자리를 비운 날에도 바둑돌이 사라졌다는 점이었다. 며칠 더 지나자 새로운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최 노인이 먼저 발견했다. 야, 이거 봐. 바둑판 위에 털이 붙어 있어. 정말로 바둑판 위에 검은 털이 몇 가닥 붙어 있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 검은 머리카락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 모두 흰머리거나 대머리였으니까. 고양이 털 같은데? 윤노인이 털을 집어들며 말했다. 고양이가 어떻게 여기 들어와? 정노인이 이하했다. 김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요즘 바둑방 주변에서 검은 고양이 한 마리를 자주 봤어요. 그런데 문은 항상 잠가 놓는데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장노인이 메모장에 뭔가 적으며 말했다. 창문은 어떻게 환기하려고 조금씩 열어놓지 않나. 아, 맞다. 김 사장이 손을 쳤다. 뒤쪽 창고 쪽 창문은 여름이라 조금 열어놨어요. 고양이가 그리로 들어올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 주부터는 더 기묘한 일들이 벌어졌다. 바둑을 두다가 가끔씩 어디선가 딸그락딸그락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다. 처음엔 누군가 바둑돌을 만지작거리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모두 가만히 있을 때도 들렸다. 또 들려. 최 노인이 큰 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모두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정말로 어디선가 바둑돌이 굴러가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창고 쪽에서 나는 것 같은데. 박노인이 속삭였다. 가서 확인해 볼까? 장노인이 메모장을 덮으며 일어났다. 하지만 우리가 창고 쪽으로 가면 소리는 딱 멈췄다. 그리고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 이런 일이 며칠 더 계속되자 우리는 정말로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 결정적인 목격. 드디어 그 날이 왔다. 지난 금요일 나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바둑방에 도착했다. 아내가 아침부터 잔소리를 해서 일찍 나온 것이었다. 바둑방 문을 열자 안에서 희미하게 사각사각 소리가 났다. 누가 벌써 와 있나 싶어 조심스레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했지만 대답이 없었다. 소리를 따라가니 바둑판 옆에서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했다. 검은 고양이 한 마리가 앞발로 바둑돌을 하나씩 밀어내고 있었다. 그리고 입에는 검은 바둑돌 하나가 물려 있었다. 나를 본 고양이는 깜짝 놀란 듯 야옹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입에 물고 있던 바둑돌을 그대로 문 채 창고 쪽으로 달려갔다. 잠깐 거기 서 나는 고양이를 뒤쫓았다. 고양이는 창고 쪽 열린 창문으로 재빨리 빠져나갔다. 그런데 창고 구석을 보는 순간 나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놀라운 발견.
창고 구석 낡은 상자 뒤편에 바둑돌들이 수북히 쌓여 있었다. 검은 돌, 흰 돌이 구분 없이 작은 산을 이루고 있었다. 대충 세어봐도 30개는 좋게 넘어 보였다. 이게 뭐야? 나는 중얼거리며 가까이 다가갔다. 바둑돌들 사이에는 다른 것들도 섞여 있었다. 동전 몇 개, 작은 구슬들, 심지어 반짝이는 단추까지. 마치 까치가 반짝이는 걸 모아두듯이 고양이가 자신만의 보물 창고를 만든 것 같았다. 그때 창문 밖에서 야옹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그 검은 고양이가 창문턱에 앉아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입에는 또 다른 바둑돌을 물고 있었다. 너였구나, 범인이. 나는 웃음이 터져 나왔다. 고양이는 나를 경계하는 듯 하면서도 자신의 보물 창고를 지키려는 듯한 당당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진실을 찾아서. 나는 급히 바둑방으로 돌아가 김 사장에게 전화했다. 그리고 다른 회원들에게도 연락해서 모두 바둑방으로 오라고 했다. 뭔 일이냐? 이렇게 급하게 부르고? 박노인이 헥헥거리며 도착했다. 범인을 찾았어. 나는 신나게 말했다. 모두 창고로 가서 바둑돌 더미를 보자. 입이 떡 벌어졌다. 와, 이게 다 우리 바둑돌이야? 최 노인이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럼 정말 고양이가 가져간 거였네? 정 노인이 믹스커피를 홀짝이며 말했다. 바로 그때 그 검은 고양이가 창문으로 들어왔다. 우리를 보고도 전혀 놀라지 않더니 당당하게 자신의 보물창고 앞에 앉았다. 야옹 고양이가 우리를 바라보며 울었다. 마치 이건 내 거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고양이의 사연. 김 사장이 고양이를 자세히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아, 이 고양이 알아요. 예전에 바둑방 건물 2층에 사셨던 할아버지가 키우던 고양이예요. 그 할아버지가 몇 달 전에 돌아가신 후로 혼자 지내고 있었어요. 그럼 주인 잃은 길고양이네. 윤노인이 안쓰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장노인이 메모장에 뭔가 적으며 말했다. 아마 외로워서 뭔가 모으는 버릇이 생겼나 봐. 사람도 외로우면 이상한 행동을 하잖아. 박노인이 고양이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고양이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바둑돌을 장난감으로 생각했나 보네. 이 노인이 웃으며 말했다. 그러고 보니 둥글둥글해서 굴리고 놀기 좋겠어. 정말로 고양이는 우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바둑돌 하나를 앞발로 톡톡 건드리며 가지고 놀기 시작했다. 우리는 고양이를 쫓아내는 대신 조금씩 친해지기로 했다. 정노인이 가져온 참치 통조림을 조금씩 주면서 말이다. 이름이 뭐였지? 김 사장이 고개를 갸우뚱했다. 할아버지가 검둥이라고 불렀던 것 같은데. 검둥이라. 너무 흔한데? 최 노인이 투덜댔다. 그때 장노인이 아이디어를 냈다. 바둑돌을 좋아하니까 도리는 어때? 도리. 좋네. 모두 손뼉을 쳤다. 그날부터 우리는 고양이를 도리라고 불렀다. 도리는 처음엔 낯을 가렸지만 며칠 지나니 우리에게 조금씩 다가오기 시작했다. 신기한 건 도리가 우리가 바둑 두는 걸 구경하는 걸 좋아한다는 것이었다. 바둑판 옆에 앉아서 돌이 올라가는 걸 신기한 듯 바라보곤 했다. 야, 도리가 술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박노인이 웃으며 말했다. 하하, 바둑 배우려나? 윤노인이 바둑돌을 하나 도리 앞에 놓았다. 도리는 바둑돌을 앞발로 톡톡 건드리더니 입에 물고 자신의 보물창고로 가져갔다. 아직도 모으는구나. 우리는
웃음을 터뜨렸다. 김 사장은 도리를 위해 작은 방석을 하나 마련해 줬다. 바둑방 구석에 놓아준 방석에서 도리는 낮잠을 자거나 우리가 바둑 두는 걸 구경했다. 새로운 일상의 변화. 도리가 온 이후 바둑방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예전에는 바둑 이야기만 하던 우리가 이제는 도리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게 됐다. 도리가 오늘은 흰 돌을 가져갔네. 어제는 내가 둔 수를 유심히 보더라. 혹시 도리가 바둑 천재인 거 아냐? 심지어 우리는 도리를 위한 작은 바둑판을 하나 마련해 줬다. 아이들용 작은 바둑판에 바둑돌을 몇 개 놓아주면 도리는 그걸 가지고 혼자 놀았다. 마을의 새로운 스타. 소문이 나면서 동네 사람들도 도리를 보러 바둑방에 오기 시작했다. 특히 아이들은 도리를 보면 눈을 반짝였다. 할아버지, 고양이가 정말 바둑돌을 훔쳐간 거예요? 초등학생 한 명이 신기해하며 물었다. 그럼 이 녀석이 도둑고양이야? 최 노인이 큰 소리로 말하며 도리를 가리켰다. 도리는 마치 자신이 유명해진 걸 아는 듯 당당하게 앉아서 구경꾼들을 바라봤다. 지역 신문에서 기자가 와서 취재를 하기도 했다. 바둑돌 도둑의 정체는 고양이였다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가면서 도리는 동네 유명 인사. 또 다른 이상한 일. 도리가 온 지 한 달쯤 됐을 때 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바둑돌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상한 곳에서 발견되는 것이었다. 이게 왜 여기 있지? 김 사장이 화장실에서 바둑돌 하나를 발견했다고 했다. 그 다음 날은 냉장고 위에서, 그 다음 날은 의자 밑에서 바둑돌이 발견됐다. 마치 도리가 바둑돌을 여기저기 숨겨놓는 것 같았다. 도리야, 이제 왜 이러는 거야? 박노인이 도리에게 물었다. 도리는 야옹하고 대답하며 바둑돌을 또 다른 곳으로 몰고 갔다. 도리의 게임. 며칠 관찰해 본 결과 도리가 새로운 게임을 만든 것 같았다. 바둑돌을 이곳저곳에 숨겨놓고 우리가 찾으면 또 다른 곳에 숨기는 일종의 숨바꼭질 게임이었다. 이 녀석이 우리와 놀고 있는 거야. 윤노인이 깨달았다. 정말로 그런 것 같았다. 우리가 바둑돌을 찾으면 도리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또 다른 곳에 바둑돌을 숨겼다. 장노인이 메모장에 도리의 행동 패턴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이 녀석 생각보다 똑똑해. 같은 곳에는 절대 2번 안 숨긴다. 예상치 못한 발견. 그러던 어느 날 도리의 숨바꼭질 게임 때문에 뜻밖의 발견을 했다. 바둑돌을 찾다가 오래된 벽지 뒤에서 작은 구멍을 발견한 것이었다. 여기 뭔가 있네? 정노인이 구멍 속에서 뭔가를 꺼냈다. 그것은 오래된 바둑 기보가 적힌 종이들이었다. 누렇게 바랜 종이에는 예전 바둑 고수들의 대국 기록이 적혀 있었다. 와, 이거 보물 발견한 거 아냐? 최 노인이 흥미진진해했다. 김 사장이 확인해 보니 이 건물을 짓기 전에 여기서 바둑방을 했던 고수들의 기록이라고 했다. 40년 전 기록이었다. 도리 덕분에 보물을 찾았네. 박노인이 도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도리는 마치 자신이 대단한 일을 해낸 것처럼 당당한 표정을 지었다. 바둑방의 역사. 그 기보들을 통해 우리는 이 바둑방에 숨겨진 역사를 알게 됐다. 예전에 이곳에서 유명한 바둑 고수들이 대국을 했다는 것이었다. 심지어 프로 기사도 몇 명 와서 지도바둑을 둔 기록이 있었다. 그럼 우리가 유서 깊은 곳에서 바둑을 두고 있었던 거네. 장노인이 감격해했다.
김 사장도 신이 났다. 이거 잘 보관해서 바둑방 역사관 같은 걸 만들어 볼까요? 우리는 모두 찬성했다. 그리고 도리를 바둑방의 공식 마스코트로 임명하기로 했다. 결 완벽한 해피 엔딩. 그날 우리는 긴급 회의를 열었다. 안건은 단 하나, 도리의 바둑방 정회원 가입이었다. 찬성하는 사람? 박노인이 의장 역할을 했다. 모든 손이 올라갔다. 만장일치였다. 그럼 도리는 오늘부터 소나무회관 바둑방의 8번째 정회원입니다. 김 사장이 공식 발표했다. 야옹 도리도 찬성하는 듯 울었다. 우리는 도리를 위해 작은 회원증까지 만들어줬다. 장노인이 글씨를 쓰고 정노인이 도리 사진을 붙여서 완성했다. 소나무회관 바둑방 회원증. 이름 도리. 가입일 2024년 8월 15일. 특기 바둑돌 수집 숨바꼭질. 도리가 정회원이 된 후 바둑방의 일상은 더욱 즐거워졌다. 도리는 매일 아침 우리보다 먼저 와서 바둑방 문 앞에서 기다렸다. 김 사장이 문을 열면 제일 먼저 들어가서 자신의 자리를 차지했다. 바둑을 둘 때도 도리는 특별한 역할을 했다. 누군가 복잡한 수로 고민하고 있으면 도리가 와서 바둑판을 빤히 쳐다봤다. 마치 어서 두라고 재촉하는 것 같았다. 도리도 바둑을 이해하는 것 같아. 윤노인이 말했다. 그럼 매일 보고 있으니 배우지.